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빠무라한 복덕방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9월 들어서 본격적인 하락 국면을 실거래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유주를 물은 용이 부동산 상승이라는 대세를 어깨에 짊어지고 비상을 하는 듯 하다가 그냥 이무기가 되어버리고 있는 얼음 같은 상황. 초라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이젠 두 손 두 발 놓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정말 흙비 내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이걸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잖아. 팩트의 문제지.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거의 종교적인 신념과 같아서 살짝만 다른 관점을 들이대도 총구를 들이대면서 전쟁이 일어날 판이죠. 근데 이렇게 난리를 쳐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우리 의지와는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문제죠. 대내외 여건은 그냥 우리 손에 전혀 닿을 수 없는 궤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인의 플랜으로 집요하게 움직여도 그냥 무제한 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아무리 방호벽을 쌓는다 해도 핵폭탄이 터질 지경인데 뭘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그렇게 방호벽을 쌓은 게 죄다? 본인 자산이 아니라 그냥 땡겨온 돈이잖아. 그렇게 빚으로 쌓아놓은 자산, 이후 집값이 창출해낼 수 있는 시세 차익으로 죄다? 지긋지긋하게 한 밤만 자고 일어나면 땅에서 솟아나는 잡초처럼 올라오는 이자, 더 나아가 원금, 이거 악몽이거든. 한 번에 이걸 쳐내려면 예초기라도 동원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바로 시세 차익이야. 근데 이 키워드는 이제 녹이 쓸어버리고 있죠. 당장 집값이 시들시들 9월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액면가에서부터 표가 나기 시작하는데 뭘로 막을 수 있겠어? 영끌족들 지금 온 사방 도배하고 다닙니다. 추석 이후로 집값 폭등한다고 얼마나 잠이 오지 않으면, 그리고 절박한 마음이면 그렇겠어요. 아휴, 애잔하다 애잔해. 근데 서울을 띄우려 해도 이게 낙폭이 큰 거래만 계속해서 튀어나오니까 이제 경기권으로 바운더리를 옮겨버리네. 아니 갑자기 최근에 동탄과 과천이 20억, 30억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사를 들여다보니 이런 소식들은 그냥 마른 오징어 뜯어내듯이 쫙쫙 찢어서 질근질근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102제곱이 지난달 26일 20억에 거래가 됐다고 해요. 와, 그동안 떡락하던 동탄에서 이런 거래가 나올 줄이야. 깜짝 놀라만 하죠. 여기 7억까지 떨어진 아파트였거든요. 이제 동탄역으로 GTX-A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최대 호재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실거래가 뜯어보면 지난 8월 26일에 41평이 최고가 2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너무 거래가 한산하잖아. 7월에 딱 한 건, 그리고 6월에 딱 3건이었습니다. 17억과 18억 사이를 오고 가다가 결국 최고가 20억을 깔아놨어요. 지난 2021년 5월 24일 거래는 7억을 찍기도 했고요. 거의 떡락으로 실시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신고가를 내게 됐네요. 근데 이거 보고 진입했다가는 자칫 쪽박 찰 수도 있겠습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 물이 주변으로 잘 퍼져야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호재가 있는 지역 외에는 그냥 썰렁하거든. 그리고 동탄역 롯데캐슬 자체의 경쟁력도 글쎄요. 이미 GTX 효과는 몇 차례 득을 본 곳이어서 새삼스레 지금 와서 신고가를 찍는 것도 조금은 찝찝하게 느껴지고요. 한번 떠보자는 건가? 평택도 고덕지구 외에는 낙수 효과가 아주 미미하죠. 그쪽 뜬다고 진입했던 분들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지역 한 거래, 원포인트 거래만 보고 동탄 전체가 살아난다는 걸 말하는 건 너무 비약이 심한 거지. 그리고 과천으로 가보면 과천 프루지오 서밋이 120제곱 27억에 거래가 됐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도 너무 거래가 한산하죠. 40평대라서 조금은 낯선 평형이고요. 2021년까지 거래가 없다가 2023년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을 했는데 27억 거래가 나왔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뜬금포 거래죠. 그리고 과천 위어필드 111제곱도 27억에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도 거의 거래가 없다가 최근에 거래를 튼 뜬금포입니다. 뭔가 줄기차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어느 선상에 올라선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개별 거래여서 이 샘플을 가지고 동탄이, 과천이 살아나고 있고 20억, 30억 신고가를 찍었다는 거 좀 과장이 심하다는 느낌이 들죠. 지금 대내외적인 상황이 녹색불 켜져서 건널 수 있는 안전판이 전혀 없는 상황. 근데 경기권 아파트가 리드폭을 잡는다고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서울은 거의 대폭락에 가까운 거래들이 그것도 9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는 곳이죠. 주로 강남 상구 아파트들이었고 지금 매물이 7만 5천 건에 육박하는 중에 집중적인 매물량을 쏟아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강남 상구입니다. 강남구 매물 증가량이 상당히 빠른 추세고요. 6,600건을 훌쩍 넘어섰죠. 그만큼 빨리 팔겠다는 거죠. 서초구 역시 5,500건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것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 뭐가 그리 급한지. 집값 오른다며 이렇게 빨리 던질 이유가 있나? 눈치는 하여간 100단은 넘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 역시 5,8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 상구에서만 쏟아내는 매물량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유 간단합니다. 동물적인 본능. 집값이 어느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질지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래가 나왔죠. 거의 10억이 폭락하는 거래가 나왔습니다. 바로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의 대장단지 30평대 고점 46억 대비 37억 거래가 나왔어요. 43억 거래로 다시 올라서는 듯 하다가 9월 들어가는 시점에서 다시 주저앉게 됐는데 이건 뭐 충격적인 폭락가라 말할 수 있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송파구 리센트, 잠실 엘리트 중에 한 퍼즐. 여기도 9월 들어 폭락 거래가 떴어요. 40평대. 9월 4일에 거래가 됐는데요. 고점 36억 대비 29억의 거래가 떴습니다. 이것도 충격 거래죠. 직전가 대비로도 거의 뭐 4억 차이가 나고요. 고점 대비 7억 정도 폭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뭔가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 여기도 30평대 9월 거래가 나왔는데요. 고점 26억 대비 21억 거래가 떴습니다. 거의 5억 정도 폭락하는 거래. 이렇게 강남 상구 쪽 아파트들이 개별 거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집값 풍향계 역할을 하는 곳들이라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강남 물량이 쏟아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대문 쪽 DMC 파크뷰자이 30평대 고점 15억 대비 10억 거래가 나왔고요. 직전 대비해서도 1억 가까이 떨어졌네요. 고점 대비 5억 정도 폭락입니다. 서대문도 뭐 심상치 않게 보이죠. 확실히 9월에 올라오는 실거래가들은 상당히 거래 편차가 8월보다 심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센트라스 역시 20평대인데 고점 15억 대비 9월 들어서 10억으로 떨어졌네요. 5억 정도의 폭락. 8월하고는 가격 태그 그 자체가 틀려 보이죠. 그리고 강서구 염창 동화 3차 20평대 고점 10억 대비 9월 거래에서 6억에 실거래됐습니다. 여기도 9월 들어서 아주 혼조세를 보이네요. 지금 실거래 현장이 예상보다 빠른 보폭으로 낙폭의 차를 크게 벌리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연말은 매물 적체 현상이 극에 달하면서 집을 빨리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에게는 특히 매도 대기자들한테는 엄청난 압박감을 주게 될 거고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하락폭의 그래프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결과로 다가올 겁니다. 바로 내일 새벽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지금 금리 인상보단 유가 폭등이 더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 그냥 뭐 바로 직격탄이 될 거니까요. 미국 연준이 이번에 동결이 확실하다는 썰들이 많은데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하겠죠. 그래도 올해 최대치는 5.75% 정도 세팅값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을 해도 다음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건 확실해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그 누구도 집값을 자신의 의지로 옮길 수 없는 그냥 대내외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는 종이배와 같은 신세입니다. 근데 그 물살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자칫 거센 물살 때문에 종이배는 그냥 바로 젖어서 침몰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물속에서 해치가 되어버리잖아. 그렇게 지금 거품이 가득한 한국 부동산이 위기 앞에서 해체될 수 있는 위험 신호가 사방에 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계를 볼 때가 아니라 계절을 볼 때입니다. 분위기, 그러니까 미시적이지 않고 거시적으로 전체 흐름을 잘 살피셔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대한 움직이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9월 들어서 본격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만히 지켜보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부동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열어볼 수 있는 사건들이 나열이 될 듯하네요. 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접근하신다면 반드시 승산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